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케팅 불변의 법칙 네 번째 장 인식의 법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게요. 인식의 법칙. 많은 사람들이 마케팅을 제품의 싸움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최고의 제품이 결국에는 승리한다고 믿는다. 마케팅 담당자들은 조사를 실시해 사실을 캐내는 일에 집착하고 있다. 자기가 옳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 상황을 분석한다. 그런 다음 자사의 제품이 최고이며 최고의 제품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믿음을 안고 자신 있게 마케팅 전장으로 입성한다. 하지만 이는 환상에 불과하다. 객관적인 현실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따위도 없다. 최고의 제품 역시 없다. 마케팅 세상에는 소비자나 소비자의 기억 속에 자리 잡는 인식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 외 다른 모든 것은 환상이다. 마케팅 세상에는 소비자나 소비자의 기억 속에 자리 잡는 인식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 위에 다른 모든 것은 환상이다. 모든 진실은 상대적이다. 당신의 마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에 따라 진실은 각각 다르다. 누군가가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 라고 말한다면 사실 그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인식을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셈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인식을 더 잘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에게는 절대 오류가 없다고 확신하며 자기가 이웃이나 친구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인식한다고 믿는다. 진실과 인식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만나 융합을 이루고 그 둘 사이에는 차이가 없어진다. 진실과 인식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만나 융합을 이루고 그 둘 사이에는 차이가 없어진다. 그러나 이를 감지하기란 쉽지가 않다. 그쵸? 진실과 인식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만나 융합을 이루고 그 둘 사이는 차이가 없어진다. 그러나 이를 감지하기란 쉽지 않다. 이 광활한 우주에서 혼자라는 끔찍한 현실을 감당해내기 위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바깥 세상에 투영시키려 애쓰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책, 영화, 텔레비전, 뉴스, 잡지라는 활동 무대에서 산다. 클럽, 조직, 기관에 소속된다. 이렇게 바깥으로 묘사된 세상은 사람들의 마음속 진짜 현실보다 더 진짜 같아 보인다. 바깥으로 묘사된 세상은 사람들의 마음속 진짜 현실보다 더 진짜 같아 보인다. 사람들은 책, 영화, 텔레비전, 뉴스, 잡지라는 활동 무대에서 산다. 클럽, 조직, 기관에 소속된다. 이렇게 바깥으로 묘사된 세상은 사람들 마음속 진짜 현실보다 더 진짜 같아 보인다. 사람들은 마음밖 세상이 진짜이며 각각의 개인은 지구라는 우주선에 올라탄 작은 점 같은 존재라는 생각에 매달려 있다. 마음 밖 세상이 진짜이며 각각의 개인은 지구라는 우주선에 올라탄 작은 점 같은 존재라는 생각에 매달려 있다. 그래서 문화에 휩쓸리고 유행에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다. 당신이 확신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현실은 당신의 인식, 그 내부에 있다. 당신이 확신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현실은 당신의 인식, 그 내부에 있다. 각각 사람들의 인식이 모여서 문화를 만들어져 있는 거죠, 사실상.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우주가 존재하는 곳은 당신의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속이다. 이것이 바로 마케팅 프로그램이 다뤄야 할 진짜 현실이다. 바깥 세상에는 분명 바다, 강, 도시, 마을, 나무, 집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의 인식을 통하지 않는 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볼 방법은 없다. 마케팅은 바로 이런 인식을 다루는 기술이다. 마케팅은 바로 이런 인식을 다루는 기술이다. 마케팅에서 자행되고 있는 실수 중 태반이 바깥 세상의 현실을 기반으로 제품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가정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 책에 나오는 모든 법칙들은 그런 가정과 정반대 시각에서 도출되었다. 마케팅에서 자행되고 있는 실수 중 태반이 뭐예요? 바깥 세상의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제품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가정에서 비롯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케팅 관련자들은 제품이 마케팅 프로그램의 열쇠이며 제품의 장점 여부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는 잘못된 전제를 마케팅의 철칙이라 오인하고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방법이 자연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마케팅 본능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인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연구하고 그 인식에 마케팅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는 노력으로만 교정될 수 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인식이 형성되는 과정을 연구하고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인식이 형성되는 그런 과정을 연구하고 그 인식이 마케팅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는 노력으로만 교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식은. 어떻게 사람의 마음속에서 인식이 작용되고 그런 거를 공부해야 그 인식에 마케팅 프로그램을 초점을 맞추는 노력으로만 노력으로 그 잘못된 마케팅 본능을 교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각의 두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 그 세상에 객관적인 진실이 있다 해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아볼 것인가, 바라볼 것인가, 누가 그 당위성을 가늠할 것인가, 누가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줄 것인가, 그 사람은 같은 광경을 다른 눈으로 보고 있는 또 다른 개인에 불과하다. 진실이란 어떤 전문가의 인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여기서 또 전문가는 누구인가?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서 전문가로 인식된 어떤 사람에 불과하다. 전문가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마음속에서 전문가로 인식된 어떤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실이라는 것은 어떤 전문가의 인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여기서 말하는 또 전문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서 전문가로 인식된 어떤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이 환상에 불과한다면 마케팅에서는 사실에 대해서 어째서 이렇게도 많은 논의가 빚어지고 있는 것일까? 수많은 마케팅 결정들이 사실의 비교를 기초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마케팅 관련자들은 하나같이 진실이 자기 편에 있고 그 진실을 무기로 소비자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잘못된 인식을 고치는 게 자신의 의무라 생각하는가? 마케팅 관련자들은 객관적인 현실이 있다고 믿기에 사실에 초점을 맞춘다. 또 진실이 자기 편에 있다고 쉽게 가정한다. 마케팅 전쟁에서 이길 최고의 제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즈음이라면 자기가 가진 제품이 최고라고 믿기 쉽다. 그저 자신의 인식을 조금 수정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자의 마음을 바꾸는 일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소비자나 소비자의 마음을 바꾸는 일은 대단히 어렵다. 어떤 제품 영역이든 약간의 경험만 있어도 소비자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인식은 종종 범우주적인 진실로 해석된다.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인식이 절대적으로는 아닐지언정 거의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제품이 물리적인 공간을 두고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품에 앞서는 인식을 힘을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제품이 물리적 공간을 두고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품에 앞서는 인식의 힘을 보다 쉽게 알아볼 수가 있다.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일제 수입 자동차는 혼다, 토요타, 닛산이다. 대부분의 마케팅 관련자들은 이 세 브랜드 간의 전쟁이 품질, 디자인, 엔진 마력, 가격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세 브랜드 사이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요인은 혼다, 토요타, 닛산에 대해 소비자들이 갖는 생각이다. 마케팅은 결국 인식의 싸움이다. 일본 자동차 제조업자들은 일본에서 파는 차를 미국에서도 똑같이 팔고 있다.
마케팅이 제품 전쟁이라면 두 나라에서는 그 자동차의 판매 순위가 같게 나타나야 한다. 이 자동차들은 미국과 일본에서 같은 품질, 같은 디자인, 같은 엔진 마력, 비슷한 가격으로 팔리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혼다는 1위와 거리가 멀다. 혼다는 도요타와 닛산의 뒤를 이어 3위에 머물러 있다. 제품의 질은 비슷하지만 가격도 비슷하게 팔리지만 어때요? 인식의 기준에 있어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제품은 같다. 다만 소비자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인식이 다르다. 만일 뉴욕에 사는 친구들에게 혼다를 샀다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이렇게 물을 것이다. 어떤 차종을 샀어? 시빅, 어코드, 프렐류드? 그런데 도쿄에 사는 친구가 혼다를 샀다고 말하면 이런 질문이 돌아올 게 틀림없다. 어떤 오토바이 기종을 샀어? 일본에서 혼다는 소비자의 마음속에 오토바이 제조업체로 인식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혼다라는 것은 소비자의 마음속에 오토바이 제조업체로 인식이 되어 있다. 확실히 대부분의 사람들 오토바이 회사에서 자동차를 사고 싶어 하지 않는다.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 만일 데이비슨은 미국의 대표적인 오토바이 브랜드예요. 만일 할리 데이비슨이 자동차를 출시하면 성공할까? 당신은 그 자동차가 어떠한가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품질, 디자인, 엔진 마력, 가격이 기준이라고 여길지 모른다. 품질에 할리 데이비슨의 명성이 더해지면 금상첨화라고 믿을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 생각은 다르다.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오토바이 회사라는 인식은 할리 데이비슨 자동차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어째서 미국에서 최고 판매율을 자랑하는 캠벨 스프가 영국에서는 영맥을 못 추고 있는가? 어째서 영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하인즈 스프가 미국에서는 실패작으로 전락해버렸는가? 마케팅은 제품의 싸움이 아니라 인식의 싸움이다. 그리고 마케팅은 그런 인식을 다루는 일련의 과정이다. 청량 음료업계의 경영자들은 동종업계 마케팅을 맛의 싸움이라 믿는 경우가 많다. 물론 뉴코크는 맛에서 단연 최고다. 그런데 과연 청량 음료 시장의 마케팅 전쟁에서 이긴 쪽은 어디인가? 조사 결과 최고의 맛을 지녔다고 입증된 뉴코크는 3위에 그쳤다. 그리고 제일 맛없다고 평가된 코카콜라 클래식이 당당 1위에 올랐다. 마케팅의 전략이죠. 마케팅은 즉 인식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어하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맛보고 싶은 것을 맛본다. 인식하고 나서 맛을 본다라는 거예요. 믿고 싶어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맛을 맛보고 싶은 것을 맛본다. 중요해요. 맛을 보고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맛보고 싶은 것을 맛본다는 거예요. 청량음료의 마케팅 역시 인식의 싸움이지 맛의 싸움은 아닌 것이다. 이때 소비자들이 간접 인식을 근거로 구매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때문에 싸움은 더욱 복잡해진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식을 활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현실을 인식한 내용을 기반으로 구매 결정을 한다. 이게 바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원칙이라는 것이다. 물건을 사러 온 사람에게 특정 제품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냐고 물으면 대개 경험이 없다고 대답할 것이다. 혹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는 경우에도 자기의 인식에 부합하도록 진실을 왜곡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과거에 일제 자동차를 몰다가 좋지 않은 경험을 한 사람은 본인이 운이 없었던 것으로 치부하고 만다. 왜냐하면 일본이 고품질의 자동차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미국산 자동차를 몰면서 좋은 경험을 한 사람은 본인이 운이 좋았던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미국산 자동차 품질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아우디 자동차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사람은 없다. 1986년 11월 23일 CBS의 60분 대표적인 시사 고발 프로그램입니다. 이 통제불능이라는 제목으로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있다. 그때 방송에서는 아우디의 급발진 현상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집중 보도했다. 그러자 미국에서 아우디 판매율은 1986년 6만 대였던 것이 1991년에는 1만 2천 대로 강화했다. 어쩌나 그 한 대일 수도 있었지만 인식 때문에 강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아우디를 시운전하다가 급발진 문제를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럴 가능성은 사실 아주 희박하다. 그 이후 많은 자동차 전문가들이 아우디를 시험해 보았지만 그런 문제점이 재현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식은 여전히 남아있다. 최근 아우디는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에서 만들어내는 동급 자동차와 자사 자동차를 비교하는 광고를 내보냈다. 그 광고에 따르면 독일 자동차 전문가들은 아우디가 품질 측면에서 메르세데스나 BMW를 능가한다고 평가했다. 당신은 그 말을 믿는가? 아마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사실일까? 그리고 사실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할까? 마케팅은 제품의 싸움이 아니다. 인식의 싸움이다. 네, 여기까지 인식의 법칙이었습니다. 결국 마케팅은 제품의 질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인식을 하고 소비자들은 그 제품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먼저 인식의 싸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